평촌 지역 아파트들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안양 평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황당해하고 있는 일이 터진 건데요. 평촌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또 평촌을 바라보던 분들, 이 영상 좀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여기에 일기신도시에서 이제 요즘에 선도지구 공모가 6월 25일부터니까 바로 코앞에 다가왔죠. 자, 주민들 동의서 받는 일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주민들 마음도 아주 단단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평촌신도시에 일이 생겼습니다. 안양시가 평촌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평촌 주민들이 참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문제는 평촌뿐만 아니라 일산, 중동, 산본 같은 곳에 나머지 일기 신도시들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한 33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안양시는 역세권,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 또는 중심 업무지구, 이런 데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최대 1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겁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죠. 처음부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이 신도시들의 도시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는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 정비구역을 시장 또는 군수 등 이렇게 지정권자가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서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이렇게 통합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요. 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를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 또는 중심 업무지구, 이런 지역에 특별정비구역의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여기에 150%를 더 주니까 최고 4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은 500%거든요. 여기 종상향을 하면 용적률을 최대 650%, 750%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사업성이 좋다,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평균 용적률을 보면 지금은 한 180%에서 200% 정도 내외인데요. 이게 450% 정도로 올라가면 사업성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기보다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자, 선도지구 이 배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도지구 선정평가 기준에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주민 동의가 많으면 선도지구로 선정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부족한 재건축 사업성을 더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안양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 기대가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근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안양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대상인 단지는 없다. 그리고 150%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양역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 체납이 있어야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 자, 안양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안양역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이게 이제 민자역사인데요. 지금의 안양역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 땅이 28,047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8,484평이 되는데요.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 이 복합 건물인데, 자, 여기서 잠깐만요. 8,484평, 이 정도의 땅을 기부 체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 이 정도 땅은요, 축구장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축구장 하나의 넓이가 보통 2,200평 정도 되거든요. 피파가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있는 그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크기가 가로, 긴 부분이 100m에서 120m 사이고요. 이 세로는 64m에서 한 75m 정도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장 면적은 7,140제곱미터가 평균인데요. 이게 평수로는 2,200평이죠. 자, 이 정도 땅이라면 아파트 한 개 단지
이 부지 절반 이상을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역세권 아파트인 초원부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지 면적이 약 54,749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6,561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의 절반 정도의 땅을 기부 체납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안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가 바로 범계역 주변인데 역세권 아파트인 목련 2단지, 범계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목련 2단지 선경 아파트의 부지는 약 33,079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이게 평수로는 1만 평입니다. 딱 1만 평, 그죠? 기부 체납하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부 체납 없이 드립다 아파트만 짓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래서 난감합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뭐 굳이 복합환승센터 정도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검토할 수 있고,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없지만 그 정도 안양역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선도지구 선정에 기대를 했던 분들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 수준 뭐 학교나 도서관 정도를 기부 체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 절반 정도를 내놔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역 정도 땅이면, 이게 가구수로 따지면 그 정도 땅이면 한 500가구 규모 단지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500가구를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받으려면 종상향까지 해서 용적률을 뭐 750%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이런 일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이유로 신도시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사업성 문제로 고밀도 개발을 시도하지 않거나 이게 좌초될 수도 있겠죠.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죠.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분당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이 다른 지역은 멈출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은요, 25층 뭐 이런 고층 재건축에 비해서 공사비가 1.4배, 1.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평촌이라고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산, 중동, 산본, 여기 이 지역의 집값이 지금 분당보다는 더 낮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에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분당에서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입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좀 갈립니다. 제가 분당의 선도지역 선정에 참여하려는 그 아파트 단지를 직접 가봤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과 제가 만나서 몇 분 정도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분담금이 최대한 적게는 뭐 1억, 2억, 3억 정도 안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금액에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일기 신도시는요, 은퇴 세대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거나 할 때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을 거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분들 말씀대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선도지구 선정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오래된 아파트라서 좀 불편하고요. 또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업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너무 높이면 사업성이 너무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오히려 사업성이 좋은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일기 신도시 중에 현재는 분당 쪽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분당도 초고층으로 짓고 분양가를 높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요, 사람들은 이걸 좀 무서워합니다. 지금 시중에 더 이상 빚을 내서 그 높은 분양가를 다 받아줄 만큼 이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지들 지금 많이 있죠.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점도 60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선도지구 선정 문제입니다. 선도지구 선정과 또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까? 이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2030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주 대책, 또 철거, 공사 일정이 아주 빠듯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걱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오늘 평촌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 지역의 상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맛집 한 곳을 영상 말미에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분들의 장사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고 진짜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요, 국물은 맑아. 그런데 맛이 아주 칼칼해서 해장하기도 참 좋아요. 이 정말 맛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제비 좋아하십니까? 평촌 수제비 집인데요. 수제비와 파전 딱 두 가지만 파는 집인데, 제가 먹어본 집 중에 수제비 맛은 최고였습니다. 뭐 가격도 한 8,000원 정도, 뭐 파전은 한 12,000원 정도, 가격도 뭐 지금 딱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끝나면 평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 평촌 수제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만약에 뭐 줄을 많이 섰다, 표용호 TV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섰다 그러면 그 옆에 가게에도 좀 가보시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영업 좀 잘 되게 우리 다 같이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기신도시 평촌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기부 체납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면 재건축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한 기부 체납은 앞으로도 헌도시를 정비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기부 체납을 좀 줄이고, 그 안양역만큼 뭘 내놔라 이게 아니라 좀 줄이고, 그 대신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뛰는 분양가도 잡고 이게 일석이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표용호TV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